이제 투석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떤 게 궁금하나요, 장 PD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투석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잠깐 지난번에 이제 투석실 간호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가질 수 있는 뭐 일의 보람, 자존감, 그리고 이제 워라밸 이런 것들에 이제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능동적으로 본인이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것도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의 보람이나 자존감이나 워라밸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얻을 수는 없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일을 갖다 이렇게 지속해서 하고 본인도 좀 그 일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시간이 흘러야 점점 이제 그런 보람과 자존감과 워라밸을 갖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애정을 가지고 시간을 갖다 들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투석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떤 게 궁금하나요, 장 PD님? 소변을 갖다 보는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소변 속에 있는 성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나누면은 이제 수분, 그리고 이제 용질이라고 하는 게 노폐물, 이렇게 수분과 노폐물을 합니다. 노폐물은 주로는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에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은 한회여과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수분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확산만으로는 노폐물 제거가 이제 좀 충분하지 못한 그런 노폐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대류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하면은 조금 더 제거가 잘 될 수 있겠습니다. 혈액 쪽에는 노폐물이 많죠. 그런데 투석막을 사이에 두고 이제 반대쪽에 있는 투석액 쪽에는 노폐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혈액 쪽에 높은 노폐물 농도와 투석액 쪽에 이제 낮은 노폐물 농도, 그렇게 이제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이제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투석막을 가로질러서 많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이제 확산은 그래서 이제 노폐물의 분자량이 작은 거면 작을수록 그 혈액 쪽과 투석액 쪽에 그 노폐물 농도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투석막이 이제 그 큰 투석막을 쓰면은 혈액과 노폐물이 맞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확산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혈액 투석에서는 이 한의 여과가 이제 정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혈액 쪽에서 양압을 줘가지고 막 압력을 주고, 그리고 이제 투석액 쪽에서는 음압을 걸어서 잡아 당기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이제 수분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투석액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한외 여과라고 하는데요. 혈액 투석막을 사이에 두고 혈액 쪽과 투석액 사이에 압력차를 갖다 이제 TM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TMP를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컨트롤함으로써 투석 시간 동안에 제거되는 수분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이제 노폐물을 제거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자량이 작은 물질일수록 제거가 잘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분자량이 큰 물질들은 제거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노폐물 중에서는 이제 다양한 분자량이 있고 분자량이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제거를 갖다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이제 그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축적돼서 여러 가지 증상들, 특히 이제 골격계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뼈가 아프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손목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손목 터널 속에 그런 물질들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손이 이제 찌릿찌릿 저리고 이런 증상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노폐물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의
그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폐물들을 갖다 이제 잘 제거하는 그런 원리를 갖다 찾다 보니까 투석막에 이제 구멍 사이즈가 큰 것들을 쓰면은 이제 분자량이 큰 물질도 이제 제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거가 되는 원리가 이제 대류인데, 대류는 환해여과라고 하는 수분이 제거될 때 그 수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폐물이 딸려 나가는 그런 현상을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자량이 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투석막에 구멍이 큰 그런 투석막, 하이 플럭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멤브레인을 갖다 사용을 해서 투석을 갖다 하게 되면 대류 효과를 갖다 이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투석막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사진이 이제 투석 기계에 투석막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 투석막 부분을 갖다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 투석막의 이제 꼭지 부분에는 혈액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이제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석막의 이제 사이드 쪽 옆쪽으로 보시면은 투석액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출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과 투석액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그 진출로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투석막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직접적으로는 이제 섞이지는 않으면서 투석막을 사이에 두고 이제 맞닿게 되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섬유 막 안쪽으로만 혈액이 흐르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투석액이 이제 흐르는 그런 이제 섬유 파이버 하나하나를 갖다 이제 투석막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투석 기계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모니터가 이제 옆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 모니터에는 그 한해 여과량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팅해 놓은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투석하는 4시간 동안 얼마나 제거를 수분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1시간에 얼마씩 이제 그게 빠져나오는지도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수분이 제거되었는지 그런 양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노폐물은 그 리얼타임으로는 노폐물이 제거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갖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투석 시작할 때 노폐물 농도를 혈액에서 측정을 하고, 투석 끝날 때 노폐물 농도를 측정해서 그게 이제 얼마나 투석 동안에 이제 제거됐는지 이런 이제 제거율을 갖다 이제 계산함으로써 노폐물이 얼마나 제거됐는지를 갖다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노폐물이 제거되는 정도는 투석막의 이제 그 표면적의 크기,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런 투석막 하나하나의 파이버들을 얇게 펴가지고 딱 붙이면은 뭐 체표 면적이 뭐 1.3제곱미터부터 2.1제곱미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표면적을 가진 투석막이 있게 되는데, 그 투석막이 이제 표면적이 큰 걸 쓰면 쓸수록 노폐물도 이제 잘 제거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석 효율을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계산한 값을 가지고 이 환자에게 적절한 투석막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콩팥의 사구체에서는 하루에 보통 한 180리터 정도를 여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80리터 여과된 게 다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하루에 보는 소변은 한 1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구체에서 여과된 180리터 중에서 179리터 정도는 다시 어딘가에서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뇨관인데, 사구체에 연이어 있는 그런 세뇨관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들, 그리고 이제 수분 이런 것들을 다시 재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재흡수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 재흡수하고 불필요한 거는 이제 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의 이제 그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투석은 그렇게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물질인지 아닌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일단은 이제 여과 확산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나면은 이걸 다시 재흡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자량이 작은 비타민 같은 것들이 투석을 하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들은 비타민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분자량이 어느 정도 큰 아까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 같은 그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하고 있으면은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못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노폐물 제거에서도 콩팥에 비해서 투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좀 비효율적인 그런 면이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면에서 좀 큰 차이가 있겠는데요. 콩팥은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우리 몸에서 이제 불필요한 수분을 갖다 계속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잘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콩팥은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투석은 딱 투석하는 시간 동안에만 노폐물이 수분이 제거가 되죠. 그래서 투석이 끝난 시점이 그 환자에서는 수분량이 가장 적고 그 다음 투석까지는 조금씩 수분량이 이렇게 더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는 동안에 너무 수분을 갖다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투석하다가 이제 그 저체온량 때문에 힘들어진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그 투석을 할 때 수분을 갖다 그 제거를 할 때 좀 덜한 경우에는 수분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 투석 때까지 점점점 몸이 이렇게 뭐 부종도 생기고 뭐 폐부종 같은 그런 심각한 그런 응급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콩팥에 비해서는 투석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렇게 좀 최소한의 기능만 이제 콩팥에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식사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소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투석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또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히 계십시오.